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주변국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거라며 이란을 향한 공격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들도 이제는 완전한 파괴와 확실한 죽음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3 days, that was the end of the Navy. We knocked out their Air Force. We knocked out their communications, and all telecommunications is gone. 미 육군 최정예 공수부대의 지상전 투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상전투와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8위 공수사단 핵심본부 부대의 훈련이 전격 취소되면서 이들의 이란 지상전 투입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대는 2020년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 임무에도 투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에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을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것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이란에선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어제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사과 이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시설을 타격한다는 명분으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계자는 CNN에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란 군 표적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미국의 자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쿠웨이트가 중동 사태로 석유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이란의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에 따라 불강력에 의해 원유와 정제 처리랑 감축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현재 원유와 석유를 운송할 선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KPC 입장입니다. KPC는 조건이 허락하면 생산 수준을 복원할 준비는 완벽히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산유량을 줄인 유저는 원상 복구까지 시일이 걸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되더라도 원유 공급량은 일정 기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의 오름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원 30전으로 어제보다 3원 90전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은 1,915원 37전으로 어제 대비 4원 82전 올랐습니다. 최근 기름값 급등을 두고 정부가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하며 상승세는 진정됐다는 분석이지만 중동 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에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를 노린 농수산물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 신고만 50건에 달하는데요. 어떤 수법을 쓰는지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권모 씨. 지난달 말 유명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솔깃한 광고를 받습니다. 쌀값이 좀 올라가고 아무래도 좀 저렴한 데를 찾다 보니까 7만 얼마인데 5만 원에 이런 식으로.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40kg 쌀값 1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틀 뒤면 보내준다던 쌀은 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상으로 너무 싸다? 그 생각만 좀 났었지. 이게 싸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피해자는 권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이 지나도 엄마가 그 귤이 배송이 안 온다고 하신 거예요. 21일 날 구매를 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사기 아니냐고. 왜 안 주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분히 시작되더라고요. 업체명과 계좌 주인은 달랐지만 여러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고 계좌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돈을 받은 뒤엔 핑계를 대며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연락을 끊고 이후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실제 판매업체의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하기도 했습니다. 틱톡 측은 AI 등을 활용해 사전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업체명이나 계정을 바꿔가며 범행을 이어갈 경우 예방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강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나 책임이 강조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해결됩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40여 건. 실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재난 현장에 뇌발 로봇, 저상 소방차 등 첨단 장비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불이 난 걸 가정한 훈련 상황. 가혹한 연기를 뚫고 가장 먼저 투입되는 건 네 발로 걷는 로봇입니다. 높은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고 어둠 속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로 부상자를 발견해 구조대를 정확한 위치로 이끕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에도 좁은 공간이지만 사족 보행 로봇은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형 참사가 날 수 있는 또 다른 지하 공간인 주차장. 2년 전 인천 청라 화재 당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큰 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발된 저상 소방차도 올해 초 처음 도입됐는데 주차장 입구 높이가 낮아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험한 길을 오르내리는 능력도 탁월해 지하주차장 밀집 지역과 경사로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됐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탑승한 상태에서 진입을 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그 해전의 거북선처럼 어떤 특공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야간에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곳을 돌며 불이 난 곳을 찾아내는 로봇도 이달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경남 밀양에서 난 대형 산불 때도 소방 로봇이 활약하는 등 재난 대응 현장에서의 첨단 장비 활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보급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은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온라인과 클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마약사범 6,6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거된 마약 공급 사범이 2,700여 명,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은 3,800여 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합성 물질을 이용한 신종 마약류가 국민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며 범정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의 문턱에서 날씨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는데요. 아침에는 0도 안팎으로 다소 춥겠지만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주 중반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오후부터는 구름만 가끔 끼겠고요. 공기질도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7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유의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 일부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와, 그냥 나가, 일로 와, 일로. 저번 맞지? 빨리 나가요! 나오세요! 산불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제보 영상 그리고 피해 소식이 저희 KBS에도 오고 있습니다. 있다.